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주 숨이 찬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숨을 쉬지만 그 숨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쉬어야 건강한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박옥순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옥승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대외협력 이사, 그리고 서울부민병원 흉부외과 과장, 또 고신대학교에서 강의까지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살라고.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왜 숨을 쉴까 합니다. 숨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반복해야 하는 생명 활동인데요. 과연 왜 어떻게 숨을 쉬는 걸까요? 또 숨이 찰 때 우리 몸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목이 밥 먹고 숨 쉬는 이유 이러면 사실은 뭐 집에 있는 댕댕이가 끄덕끄덕할 정도의 그런 질문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으로 모든 것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포인트들 조금씩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세포 보는데 세포 모양이 정말 다양해요. 이게 기능이 다른 건가요? 그 지금 보시는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인체에 있는 세포들 모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세포 공부해 보면 뭐 입방 형태의 아주 조그마한 그런 세포들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세포를 봐 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육 세포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 세포는 자극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세포들 뭐 정자, 난자도 있고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 왜 우린 중고등학교 때 입방형 세포만 배웠을까? 사실은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조직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우리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이 모이고 나면 생명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호흡을 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도 사실은 이 세포 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런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뭔가 꼭 필요한 연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일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나요? 네. 너무 그렇게 대놓고 돈 번다 네.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뭐 일을 왜 합니까? 이러면 이제 성취감, 자기 만족, 뭐 희생, 봉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사실 좋긴 한데 네. 뭐 그런 얘기는 개나 줘버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도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세포도 하나하나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사람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돈이라면 그럼 도대체 세포한테는 에너지가 어떤 게 필요하냐? 분자 생물학 하셨으니까 알 거 네. 아닙니까? ATP. 예, 맞아요. 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는 분자 하나에 P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P 하나가 떨어지면서 바지직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로 근육도 수축 이완하고 신경 전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뭐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가 이제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을 써서 ATP를 써서 유지가 잘 되면 괜찮죠.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고 이게 이제 항상성 유지가 잘 안 되고 보상이 실패된다. 이러면 이제 그냥 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환이 생기고 질병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근데 이런 에너지, 밥 먹으면 힘이 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 보통은 이제 식사 안 하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고 당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말만 그러지 실제 내가 당 떨어진지 알면은 그 중병이에요, 중병. 예. 당뇨병 있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중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예.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ATP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프로덕트라는 제품이 생산되면 우리 ATP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놈이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를 이제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재료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뭐 재료가 뭐죠? 재료 산소. 산소 말고. 산소 말고요? 예. 어. 재료. 원료. 네. ATP를 만드는 원료.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죠? 네, 단백질. 예. 탄단지라고 탄단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영양소. 뭐 쉽게 얘기하면 밥이죠. 그래서 밥이 들어가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ATP가 T 나오고 뭐 TCA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돌아가면 ATP가 굉장히 충분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세포가 살려면 ATP가 필요한데 당연히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먹어서 필요한 거죠. 먹어서 공급되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산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TP를 또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숨 쉬는 거죠. 이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으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밥 먹었던 것들이 흡수되면서 혈장을 통해서 막 글루코스 뭐 다 이렇게 떠다닙니다. 세포까지 왔어요. 자,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필요하면서 뭐 재료가 이제 공급되겠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산소가 없으면 몇 개? 2개. 네, 2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없으면. 근데 산소가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30개, 32개네요. 2개랑 30개에서 32개랑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산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산소는 누가 배달하겠냐는 거죠. 누가 배달할까요? 혈액에서. 그냥 네. 그 네. 적혈구라고 있잖아요. 네네. 적혈구. 네. 적혈구가 사실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파, 폐에서 산소를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적혈구에다 실어서 세포까지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글루코스 같은 포도당은 그냥 인슐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뇌세포는 사실은 인슐린 필요 없어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미토콘드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소가 없으면 2개밖에 생산 못 하는데 산소가 있으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거의 15배, 16배 만들어지니 숨을 쉬고 산소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효율성이 너무 다르네요. 차이가 많이 네.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ATP를 만드는 생명체가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는 영양소가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호흡이라는 산소 공급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호흡이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압과 맥박 그리고 호흡, 체온 다 변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서? 그러니까 달리잖아요. 네. 달리면 근육세포가 어쩔 것 같아요. 수축, 이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ATP 필요 없죠. 가만히 있을 때 물론 이제 심장도 뛰고 할 때는 ATP 필요하지만 운동을 한다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ATP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신경 전달도 자극이 자자자자자작 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도 전부 에너지가 든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네. 그래서 실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ATP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혈압이 조금 높아집니다. 왜? 효율적으로 세포 끝단까지 혈액을 보내줘야 혈액에 재료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맥박도 빨라지겠죠.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빨리 뛰게 되고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막 쉬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호흡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네. 헤모글로빈에다가 산소를 굉장히 많이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에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고 이 활력 징후인데 그래서 병원에 환자들이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환자의 상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쉬게 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쉬게 되면 또 평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혈압 맥박 다시 돌아오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아까 전에 이제 뒤에서 얘기 나눴던 거 얘기해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니까 여러분들 그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얕은 물에서도 코 박고 죽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는. 그 덜 쓰는 방법. 네. 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만히 물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겠죠. 네. 물이 빠져갖고 지금 입에 물이 막 차고 올라오는데 편안하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물에 빠진 사람들 한 번씩 얘기 들어보면 밑에서 뭔가 자꾸 잡아당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우적거리잖아요. 허우적거리면 근육이나 신경이 많이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된다. 근데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이건 뭐 끝장나는 거죠. 네, 정말 너무 위험한데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뒤로 벌러덩 들어 눕는다. 그러니까 음. 배영 형태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호흡도 유지가 되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굉장히 네. 중요한 꿀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물놀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무더운 날 열나면 힘든 이유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지금 요즘에 막 너무 덥잖아요. 네. 더우면 사실은 세포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이게 대사량이 많아져요. 여름철에 음식을 밖에 놔두면 어떨까요? 빨리 상하죠. 왜 상할까? 대사가 많이. 그렇죠. 세균의 대사량이 많아지니까 음식이 상하는 거죠. 음. 겨울철에는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들 부패하지 말라고 냉장고에 집어넣죠. 음. 그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진다. 덥다든지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산소 요구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산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 역할을 하는 적혈구 모양이 변하는 거라. 이게 보통 4개 산소를 싣는다 하면 체온이 올라가서 헤모글로빈의 모양이 바뀌면 3개밖에 못 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우리 최 선생하고 내하고 베스킨 라빈스를 2개를 시켰어. 스쿱을. 네. 한 개씩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시켰는데 배달하는 사람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어떻게 할까? 다시 가서. 환불합니다. 네. 나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다시 갔다 와야죠. 네, 먹어야 배달 하니까. 기사가 한 번 네. 갔다 오면 그게 이제 호흡을 한 번 더 하는 거고 심장도 한 번 더 뛰는 거죠. 네. 근데 한 개만 먹고 싶은 게 아니죠. 덥다든지 열난다든지 하면 이 사람이 2개 싣고 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싣고 온 상황이고 우리는 한 개씩 먹고 싶지만 사실은 더울 때는 2개 이상 먹고 싶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씻는 건 한 개밖에 못 하니 사실 4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계속 쓴다거나 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마라톤은 퍼지잖아요. 우리가. 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열나는 환자들을 우리가 병원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수술방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네. 수술방 굉장히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막 활성화되지. 대사량을 줄인다. 산소 요구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옛날에 심장 수술 해보면 체온을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다 그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호흡계통의 구조도 궁금해집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호흡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코로 숨 쉬는 거랑 입으로 숨 쉬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러는데 똑같아. 왜냐 코로 들어오는 공기나 입으로 들어오는 공기나 결국 기도라고 하는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쭉 들어가면 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생겼는데 오른쪽은 세 옆, 왼쪽은 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세 쪼가리, 왼쪽 두 쪼가리. 마치 그 광어 눈이 왼쪽, 도다리 눈이 오른쪽 있듯이 네. 폐도 그래요. 오른쪽은 세 쪼가리, 왼쪽은 두 쪼가리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허파과리라는 데까지 공기가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허파과리에서 들어온 공기가 이 허파과리 주변에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이렇게 클 정도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에서 이 허파과리를 통해서 이 막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주고 산소도 주고 받고 이렇게 된다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런 과정 통해서 숨을 쉴 때 어떤 근육들이 사용될까요? 근육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근육 쓸까요? 어. 근데 이게 네.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기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자기가 급하고 막 이럴 때나 숨해야지. 너무 우리가 산소가 귀중한 거 모르는 것처럼 그럼 편안하게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의식 자체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숨도 자세히 보면 숨 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을 쓰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요. 숨을 쉬는 원리가. 자,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낮은 쪽으로 데로. 물질이 이동하죠. 네. 대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선생님 아니죠. 펌프 쓰면 역으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모든 것들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공기가 바깥에 있는 대기 이게 이제 헛박과리까지 가려면 여기에 음압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압력이 낮도록 하려면 부피를 늘려주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네.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맞아요. 부피하고 이런 것들. 부피를 늘리는 방법은 갑바라고 하나? 흉곽이라고 하나? 네. 여기를 늘려주는 방법은 앞뒤로 늘리느냐, 아래 위로 늘리느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뒤로 늘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 흉곽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축하면서 들어주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돼야 이게 앞뒤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면 공기가 들어갈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래 위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위에 보면 SCM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놈이 수축하면 아래 위로 들리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흡의 근육이라고 친다면 이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프람이라고 하는 이 환경막이 수축하면서 밑으로 쭉 처지는 거죠. 수축하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이제 앞으로 나와요. 볼록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식 호흡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 복식 호흡으로 배를 앞으로 빡 그러니까 흉곽에 숨을 막 잔뜩 채워서 노래를 쫙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숨을 쉴 때는 이런 근육들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갖고 왔는 그림 보면 이게 들숨만 갖고 왔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들숨만 얘기하는 이유는 에너지는 들숨만 쓴다고. 내쉴 때는 이게 납니다. 들어 마실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할 때는 횡격막 수축을 하면서 음압을 만들어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쑥 빨려 들어간다. 근데 내쉬는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노래하는 건 다르죠. 네. 노래하는 건 배를 막 꽉 쫙 나오면서 성대를 울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숨 쉴 때는 이렇게 날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들숨에 ATP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폐, 요즘에 나이도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통은 이제 폐 나이라고는 하는데 폐 나이를 어떻게 재겠어요? 나도 찾아보니까 딴 게 아니고 네. 폐 기능 검사해서 그 폐 기능 검사의 수치로 이제 당신의 폐 나이가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폐 기능 검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꼭 이런 검사를 합니다. 이제 숨을 끝까지 들여 마시세요, 내쉬세요 하면서 이게 스파이로메터로 재는 거죠. 그래서 폐 활량을 잽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얼마나 호흡을 쫙 불어내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치가 쫙 나오는 거를 보고 당신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폐 기능에 문제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이제 폐 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치가 낮으면 그러면 수술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연습시키는 거라. 대롱 같은 거 붙여놓고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후 이러면서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흡 근육과 호흡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트레이닝으로 또 괜찮아지는. 그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맞아요. 열심히 하면 네. 되죠, 다. 근데 요즘에 또 숨이 찬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원인이 어떤 걸까요? 원인은 이제 사실은 숨 찬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말하는 건 숨 찬 게 아니야. 그럼 어떤 말할 게- 수 있으면 숨 차면 말 못해요. 제가 숨 찬 사람 많이 봤는데 숨이 차면 말을 못합니다. 일단. 그리고 제일 이분이 숨이 호흡 부전에 원인이 있다. 숨을 많이 차한다 하는 거는
밤에 잠을 잘 자는지 보면. 음. 밤에 잠에 뭐 불면증 말고 그냥 네. 일반적으로 그냥 잠은 잘 잤어요. 생각 없이 그냥 잠자는 데는 큰 문제. 이건 숨찬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밤에도 뭐 숨이 차서 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호흡 조절을 얘기하면 그때 이제 또 잠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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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숨이 차면 어떤 증상들이 좀 보이나요?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숨이 차는 이유가 이제 왜 숨이 찰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까 금방 이제 공부했으니까 네. 쭉 따지고 보면 이게 들숨공기 조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 대기에서는 산소가 21% 정도 돼요. 근데 고산지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멕시코시티, 페루 뭐 이런 데 가면요. 고산증으로 시급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공기 자체가 산소 자체가 적으니까. 비율이.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허파과리의 환기. 이거는 공기가 잘 통하느냐. 아까 전에 이제 모세혈관하고 붙어 있는 거기서 산소 교환이 잘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고 세 번째 보시면 허파과리와 혈액 사이의 기체 확산. 혈관 쪽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질환들 보시면 자 고지대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나 뭐 천식이나 폐 자체의 문제 그리고 혈관 같은 이런 쪽의 문제도 우리가 호흡 곤란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면요. 코로나가 싹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네. 그죠? 네. 코로나 쓸고 지나간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코로나 한 방 두드려 맞고 나니까 기력이 없어졌어요. 체력이 훅 떨어졌어요. 이제 20살 좀 넘은 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실제 그런 분들이 많다. 네.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가 한번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을 쓸고 지나가면요.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염증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스카가 남아요. 나 한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를 이렇게 내고 꼬매고 나면 흉터 남듯이 거의 모든 조직들이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염증이라도 받게 되면 물론 완벽하게 리커버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손상이 되죠. 그러면 호흡이 딸리니까 당연히 체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끝까지 이제 단계가 높아져 가고 이제 고수 수준에 가면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 수영도 그렇고 무슨 달리기도 그렇고 모든 운동들의 제일 끝판왕은 호흡이다. 왜 그러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야 ATP 공급이 잘 되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되게 이게 일상생활과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이해가 쏙쏙 근데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호흡, 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컨셉을 잡았죠. 건강한 숨, 행복한 숨 이래서 숨을 잘 쉬자. 그러면 모든 것들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사실 공부해 보면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면역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체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흡인데 이렇게 숨이 차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질환들 잠깐 볼 건데요. 이게 이제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하면 이게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우리 막 많이 들어봤죠. 네. 폐렴은 아닌데 기관지염증이 생겼어요. 뭐 천식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게 숨이 들어오는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좁아져 있네요. 좁아져 있지. 네. 그냥 지금 얘기할 때나 이럴 때 옆에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숨 쉬는 소리가. 네. 물론 크게 하면 들리겠지만. 네. 근데 이런 기관지염이나 천식 앓고 있는 분들 보면 옆에 가까이만 이렇게 가봐도 쌕쌕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공기 들어가는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좁아져 있으니까 그걸 스쳐 지나가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당연히 충분히 공기가 들어오기가 힘들게 되겠고 또 이제 가스 교환하는 데 있어서 엠피제마라고 하면 이제 폐기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파과리가 포도송이처럼 모든 면적에 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뭔가 많이 차여 있다든지 네. 중간에 이렇게 뻐끔하게 보이게 되면 이게 이제 만나는 면적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르고 담배를 많이 피웠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갖고 호흡곤란, 숨 차서 굉장히 고통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이제 폐 자체의 세포 자체도 100% 리커버리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폐엽 절제술 이런 거 하고 나면 남아있던 폐들이 생각보다 커져 있어요. 오. 흉터를 보지 않고는 폐엽을 절제했나? 잘 모를 정도로. 예, 뭐 그렇게 리커버리 조금은 되겠지만, 있는 거 잘 간수하는 게 제일 좋죠. 맞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 볼 때, 뭐, 이런 얘기 해요. 할머니들 뭐 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골절이 있어서 뭐 이런 분들 뭐 질환을 많이 앓았던 분들이 이런 얘기 해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옛날로 기능을 100% 리커버리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꿈도 야물딱짓입니다. 청춘을 돌려달라는 네.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마련이죠. 또 떨어지더라도 노력에 의해서 우리 인체는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다. 너무 또 나쁜 얘기만 하면 실망하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네. 살짝 그런 꿈과 희망도 드리곤 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들 보면 낮에는 숨이 찼다가도 밤에는 네네.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호흡 조절에 아주 특이한 것들이죠. 내가 팔다리 움직일 때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호흡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빨리 쉬고 싶어 이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쉬고 싶으면 뭐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잠잘 때는 몰라. 내가 숨 쉬는지 잘 때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호흡 조절이라는 겁니다. 원래 호흡은 특이하게 이 수의적인 조절과 불수의적인 조절이 있다. 수의적인 건 딴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 아까 전에 얘기했는 횡격막하고 이쪽 근육들 활용해 갖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할 수 있는데 네. 밤에 잘 때는 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맞아요. 그때 보시면 이게 이제 화학적 조절해서 불수의적인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뭔가 조절을 한다.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 몸 안에 혈액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네. 이게 숨내를 타다닥 자극을 하는 거예요. 숨내를 자극하면 호흡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어릴 때 목욕탕 다녀봤어요? 네. 그 시절이에요? 네, 그 시절입니다. 우리 이제 네. 어릴 때는 아파트 안 살고 이제 한옥 살잖아요. 한옥 살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짜장면 사주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숭아 가자, 목욕탕 가자 이러면 일단 라면 짜장면 한 거 얻어 먹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뭔지도 네. 모르고. 그 물에 막 담궈갖고 익혀갖고 때를 팍팍팍팍 밀잖아요.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 혹은 형하고 이제 목욕탕 가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나. 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해보면 끝까지 참다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게. 그 본인의 의지일까? 아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숨을 계속 참고 코에 물을 박아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묵실묵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숨내를 탁 자극하면 이게 이제 호흡 근육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머리를 탁 들고 숨을 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냥 나오는 그게 아니었네요. 굉장히 네. 이게 생리학적으로 딱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자극하고 자동적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티 나온다. 근데 오래 참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높아도 많이 참을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된 사람은 오래 참겠지. 예를 들어서 해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한숨 이렇게 쉴 때 한숨도 의식적으로 한숨 의식적으로 쉬어주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숨을 끝까지 확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 왜 그러냐? 숨을 꽉 들어 마셨다가 확 내쉬면 내쉴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혈관이 살짝 수축해요. 특히 뇌혈관이 살짝 순간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살짝 수축하면 머리로 가는 뇌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지럽다, 띵하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는.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한숨이 몸에 좋은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게 이제 그 기분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를 조금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율신경계. 우리 이제 신경계가 뇌하고 척수는 사실 중추신경계라서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율신경계와 몸신경계가 있어요. 몸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머리, 팔, 다리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거는 몸신경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제 몸통, 가슴, 배에 있는 이 몸통은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죠. 심장아 뛰어봐. 뛰나? 아니요. 허파 뭐 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었으니 소화를 빨리 시켜 한다고 막 창자가 그렇게 안 된다고. 네.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그 조절을 받는데 자율신경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교감신경은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fight and flight. 싸운다, 도망간다.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저 우도환 씨 좋아합니다. 우도환 탤런트. 네, 배우. 네. 배우가 이제 옆에 와서 사랑해. 옆에 와서 네. 그런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기분이 어때요? 좋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심장은 막 두근두근거리고 네. 근데 그 우도환이 옆에 왔는데 똥 싸러 가고 화장실 가고 네. 참을 거 아니야? 안 될 거 네.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하는데 배변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은 정확히 이거의 반대작용. 네. 그래서 예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잠깐 또 말씀드리면 우리 그 막 흥분하고 막 이러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앞이 하얗게 보인다, 뭐 땀이나 식은땀이 난다. 이게 베이조베갈신고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게.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막 하면 반대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이 저것 봐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한다. 부교감신경이 탁 기량작용을 하면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방송 사실은 오랜만이긴 한데 이거 하면 사실 저는 뭐 긴장 크게 안 하지만 긴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얘기 들어보면 많아요.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쫓아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 그게 긴장을 하게 되면 배변 기능이 떨어져 있다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하면서 배변 기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우리 그냥 바깥 용어로 장트라볼타 뭐 이런 거 있어요. IBS라고. 이런 것들도 실제 부교감 신경 항진 때문에 설사를 한다거나 소변이 마렵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항상 자율신경계에서도 교감, 부교감이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한숨을 잘 쉬면 이런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된다는 거죠. 뭐 긴장 해소에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은 싸움 나잖아요. 네. 내하고 말싸움을 했어. 네. 막 화가 나갖고 뭐 지랄 꼴값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톤 다운을 시키고 숨을 한번 축 쉬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이제 끝났어.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한숨 의도적으로 많이 쉬어봐야겠는데요. 특히 이제 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애들 두뇌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딱 한다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숨을 잘 쉬면 편안한 감정 상태가 돼야 되고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강화 과정.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히포캄푸스라는 해마에다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그 강화 과정을 대여섯 번 하게 되면
영구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음. 이제 애들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호흡을 잘 시키고 이 단기 기억에서 처리 강화 과정을 잘 하면 대여섯 번 잘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이게 공부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네요. 네. 어머니들이 이거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애들 흥분해 갖고 음. 막 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숨 한번 쫙 쉬게 하고 음.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다른 점들도 이게 아까 전에 슬라이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면 네. 아까 전에 이제 허파과리 있는데 보면 세포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세포 몇 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식 세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음. 이게 몸의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어. 그래서 호흡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도 좋게 한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뭐 노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노화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산소가 적어서 산소를 써서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노화 기전이에요. 그래서 호흡 잘해서 산소 공급 잘하고 활성산소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다 호흡과 산소 통해서 노화 과정도 우리가 잘 오늘 뭐 이렇게 화면 보면 네. 나는 완전 이제 시커멓고 네. 거의 뷰티 네. 비슷하게 이런데 네. 생각보다 피부가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20몇 살 딸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늙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살짝 네.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호흡과 한숨 더 잘 쉬는 방법도 있을까요?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게 좋죠. 음. 아까 전에 이제 호흡하려면 들어 마시는 걸 잘해야 된댔죠. 네. 날숨은 그냥 하면 돼요. 네. 날숨은 그냥 지가 노력 안 해도 후 나오거든요. 들어 마시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들어 마실 때 앞뒤 간격을 흉곽의 앞뒤 간격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당연히 가슴을 펴야 되겠죠. 펴고 들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나오게. 네,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오게. 그러면 횡격막이 밑으로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숨할 때 이렇게 쫙 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살짝 어지러울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언뜻 얘기했다시피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한숨 쉬다가 저 세상 갔다 얘기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조금 시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이게 이제 호흡 근육도 잘 되고 나중에 이런 케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항문에다가 꽉 조이는 힘을 주면 모든 이제 배뇨나 뭐 성적 기능이 좋아진다. 케겔 운동 하듯이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어깨를 펴서 가슴팍을 열고 앞뒤로 이렇게 통 자체를 많이 넓혀주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횡격막을 밑으로 수축 이런 것들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뭐 사람 사는 일이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큰 수술 받게 되면 호흡 기능 검사 합니다. PFT 해서 점수 안 되면 그 수술 대기 하는 환자들 이게 대롱 불고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도 접해 있다 보니까 정말 호흡도 열심히 쉬고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 봤는데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다음에 또 8월 달에 또 한번 기회가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 호흡 관련된 약들 많아요. 감기 약들도 있고 뭐 기관지 확장제도 있고 뭐 오만때만 약들이 많은데 그런 호흡과 관련된 약들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40분 됐다, 그죠? 맞아요. 시간 잘 간다, 그죠? 네. 자, 오늘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사람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존경과 사랑과 뭐 사역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ATP가 필요하다. 이 ATP를 어디에 쓰느냐? 자기가 맞는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세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재료가 뭐랬죠? 탄단지. 탄단지. 네. 밥 잘 먹어라.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재료가 전달된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ATP는 몇 개 만들어줘요?
두 개. 꼴랑 두 개. 네. 두 개 누구 코에 붙이겠어. 네. 근데 효율적으로 30개에서 32개의 ATP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근데 산소가 실어 나르는 놈이 누구다? 적혈구. 네. 그 안에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붙여서 실어 나른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세포가 ATP를 잘 만들어서 항상성 유지가 잘 된다. 그게 뭐 건강한 거죠. 맞습니다. 자, 달리면 어떻게 된댔어요? 호흡도 빨라지고. 네. 왜 그러냐? 근육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신경도 그렇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충분한 ATP를 만들기 위한 방법. 재료도 빨리 공급해줘야 되고 하니까 심박동수도 빨라지고 호흡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열나면 어떻게 된댔어요? 산소 요구량이 네, 높아진다. 많아진다. 네.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대사가 많아진다 이 얘기죠. 세균의 대사가 많아서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처럼 사람의 세포도 대사를 많이 하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해지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산소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니까 아까 베스킨 라빈스 4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 인체에 있는 세포 입장에서는 끝딱 난 거야 이게. 맞아요. 마라톤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 오시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열제를 투여를 해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엔젤님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2살 남성인데 기흥 발병이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더 들면 기흉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평생 재발할까요? 기흉은 체격이 굉장히 샤프한 사람, 얇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원인은 크게 없다고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빼짝 마른 사람, 그 폐의 꼭대기에 이게 이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거기에 불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생기고 그놈이 터지면서 기흉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2번 있었는데 2번 있었는 치료를 관만 집어넣어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공기 주머니를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면 기흉이 조금 좋아집니다. 왜? 나이 들면서 살이 조금 찌거든. 덩치도 조금 좋아지고. 네. 그래서 기흉 있으신 분들은 뭐 재발하는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2번 정도 있었으면 뜨끔한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발하면 해결하면 돼요. 단지 이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가 생활하는 데면 뭐 감압시키는 해결할 수 있는데 가면 되지만 여행 갈 때는 고려는 하는 게 좋죠. 뭐 오지를 간다거나 할 때는 과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는 뭐 그런 센스는 필요한데 재발 가능성은 나이가 들면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좀 지내셔도 될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뭐 요즘 우리나라 뭐 길거리 나가면 뭐 하나 건너 하나 병원 있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네. 국내 살 때는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생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전진애 님이 주셨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는 게 느껴집니다. 유산소가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근육 운동도 필요하죠. 유산소, 근육은 같이 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근육 운동도 필요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숨 차는 데는 사실은 아까 전에 공기 자체에 산소 농도가 낮다. 그거는 고산지대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 폐의 문제가 허파과리에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혈액에 문제가 있어요.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그 원인이 폐와 심장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먼저 기질적으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검사해보고 해도 뭐 별게 없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근육 운동, 아까 호흡 근육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횡격막 조금 하고 확장하고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유산소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원인을 찾아보고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면
우리 좋겠습니다. 네. 일반 분들 한다 이제 일반인 나왔으니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증상이 있잖아요.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증상이 있는데 증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진다거나 많아지면 그거는 꼭 기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증상의 빈도가 많아진다. 아, 일주일에 한 번 그랬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그래요. 이런 거. 전에는 한 5점 아팠는데 지금 10점 아파요. 이런 거. 증상의 빈도가 많아지거나 강도가 세지면 그거는 꼭 병원 와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들도 받아봤습니다. 잠시 멈춰서 한숨 쉬는 여유. 그게 건강을 지키는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움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클로징 이거 띄워주세요. 너무 세나? 자, 이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저 밑에 보시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구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청소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분. 오케이. 네. 자, 흑형이 아니시면 앞으로 한 발짝 더 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누구 시점일까요? 이걸 해주시는 청소해주시는 분들. 그죠? 네. 자, 이런 거보다 이러면 어떨까?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의 관점이 싹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건강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한 50분 동안 떠든 것들도 이게 집에 강아지가 꾸덕꾸덕할 그런 내용이에요.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인식을 하고 관점을 좀 바꾸면 조금 여러분들 생활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이제 핑계가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주말이다 아닙니까? 네. 그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나태주 시인이 얘기하시는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마무리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운동법도 해보면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뵐게요. 제발.